한일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 정말 좋으셨죠? 예, 제가 이명환 집사님과 협의하여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더블로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문학 강의 안 하고 마음 편해서 좋았고, 또 저도 회중으로서 그 훌륭한 강의를 들으면도 좋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좀 특이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따옴표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책은 아니고요. 물론 책에도 있긴 있겠죠. 이게 어디 있느냐? 두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냐? 어느 건물의 머릿돌이죠. 머릿돌 같은 조경석인데 크게 이게 사람만 해요. 이 바위가. 사람만한 바위 3개 붙여놓고 거기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주소가 어디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정답입니다. 이 교보문고가요. 교보문고가 특이한 곳이에요. 이게 신주소죠. 새로운 도로명 주소. 그런데 이거를 번지 주소로 하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똑같아요. 종로 진짜 1번지가 교보문고라고요. 교보빌딩. 거기에 지하가 전체가 교보문고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교보문고 머릿돌 같이 이렇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교보문고 광화문 본점이에요, 여기가. 자, 교보문고는요, 국내 1위 최대 규모의 서점입니다. 당연하고요. 또 대기업이 만든 최초의 서점이에요. 대기업은 교보생명. 그런데 교보문고도 지금 대기업이에요. 직원이 3,000명이 넘고요. 연 매출액이 16조, 17조 돼요. 서점 하나가 17조를 팔아요. 네, 서점 하나가. 그리고요, 공익성으로 인해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받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금산분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산분리라 그래요. 금융과 산업의 분리. 그런데 교보생명은 금융기업이잖아요. 근데 교보문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 100%를. 유일하게 인정받았어요. 공익성. 간단하게 교보문고는요,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돼요. 그런데 수익이 나요. 이 공익성을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냐? 이 사진이 이쪽에 있는 분이 신용호 회장이라고 그 교보문고, 교보생명 창립자시고요. 머리 하얀 분. 이쪽에 있는 분이 고 이병철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이에요. 교보 빌딩 만들고 교보문고를 개업하는 날 이병철 회장이 와가지고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악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고 신용호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냐? 1917년 전남 영안군 출생이고 6형제 중 5번째 태어났고요. 아버지 신혜범 씨가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감옥에 잡혀가지고 정말 가난한 어린 시절, 또 폐렴도 앓고 되게 병약하게 자랐습니다. 그게 신용호 회장님이에요.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잘 못하다가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우고 기술이 없고 노가다 하고 사업하고 이랬던 분이셔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1958년 6월 태양생명보험을 창립합니다. 태양생명보험을. 이 태양생명보험이 뭐냐? 대한교육보험이에요. 대한교육보험. 교보험. 자, 1958년 7월 세계 최초 교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육보험 아십니까? 교육보험. 연식 있은 분들은 아시죠? 정유리 교육보험 알아? 성민이 몰라? 교육보험 다 아시죠? 교육보험. 이게 뭐냐? 자, 이거 보세요.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이게 증서예요. 그 당시에 그 팜플렛이에요. 진학보험. 지금은 대학교 등록금만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등록금도 뭐 어떻게 장학금 뭐 대출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마다 다 돈을 엄청 내야 됐어요. 학비를. 그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신용호 회장님이 이 진학보험을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학구열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가서 보험을 팔았느냐? 딱 한마디예요.
이거.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 동네 정자나 마을 어귀에 담배 피는 어르신들 있으면 가서 쓱 가요. 할아버지, 그 담배 끊으면 손주 대학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 왜냐하면 이 당시 우리나라 흡연율이 80%가 넘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담배 끊으면, 요즘 말로 할게요. 니들 커피값 아끼면 커피값만 투자하면 인생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험을 판 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초대박이 납니다.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1980년도 통계에 보면요. 개인 보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들은 개인들이 개인 보험의 50%가 이 진학보험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보 생명에 이 진학보험, 교육보험만 총액이 얼마였냐? 980억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엄청난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호 회장님은요, 본인이 못 배운 게 한이 된 거예요. 본인이 못 배운 게. 그리고 우리나라 이 58년 막 이때면은 우리나라 막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인력밖에 없다.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하는 보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교육보험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보생명에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변액 보험 해가지고 그냥 명맥만 유지해.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왜냐? 지금 중학교 무료, 고등학교도 거의 무료, 대학교도 어쩌자면 다 되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 1983년 세계 보험대상을 수상합니다. 이걸로 국제보험협회에서 주는 엄청난 보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교육 수준을 높인 교육보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훈장까지 받아요. 그리고 1979년 광화문에 24층에 교보빌딩 있죠? 종로 1번지 이거를 건축합니다. 이거를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광화문 종로 1번지잖아요. 거기에 이 24층이 전체 빌딩을 지었어요. 질문 이렇게 할게요. 여기 요 한 칸 있죠? 한 칸. 임대료가 얼마 나올까요? 몇백 천 단위 수준이겠죠. 그런데 지하 1층 전체를 교보문고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용호 회장님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몇백 년 된 도서관, 몇천 년 된 도서관, 하물며 일본을 가도 국립도서관, 뭐 기증관 해가 엄청난 도서관들이 있더래요. 우리나라에 변변치 않은 도서관이 없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미 처음에는 보험 팔아서 그 보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게 했어요. 근데 80년대 70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육보험이. 그래, 책을 읽게 만들자. 책을 읽게 만들자 하고 지하 1층 전체 이거면 임대료만 몇 억이 될 거예요 아마 한 달에. 그거를 교보문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보문고로.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할게요. 삼성도, LG도, 대우도 그 어떤 대기업도 못하는 거를 교보생명이 했어요. 교보생명이. 교보생명에서 전액 출자해서 현재 우리나라 교보생명은 재계서열 32 정도의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교보생명이 합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훈장까지 받으시고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도 똑같이, 지금 그 아들이 회장인데 똑같이 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공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움, 우리 지식이 높아지는 거, 이거에 정말 목숨 건 그런 가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국세청 전설. 삼성 이건희 씨가 70억에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를 70억밖에 안 냈어요. 나쁜 놈. 어떻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신용호 회장은 유언 중에 하나가 니들 상속세 액면가 그대로 다 내렴. 그 물려받은 현재 회장이 네 1530억 그걸 상속세로 내요. 멋지죠. 그러니까 교보생명 교보 여기 문고는요 돈 버는 기업 맞는데요 그만큼 이 사회에 이바지해요. 오죽하면 금산분리를 인정받을 정도로 교보생명의 교보 문고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이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돈 하지 않는 그러므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를 느낍니다. 돈 자체를 벌으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사람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 다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니까 서점을 만들고요. 여러분 전국의 교보문고 이 지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백 개가 됩니다. 이제는 아예요. 지난달 뉴스를 보니까 어디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 아예 그 단지만을 위한 교보문고를 내더라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 교보문고는. 교보생명이 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기업이 교보문고로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익을 내고 있다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상한 서점 교보문고. 정말 이상한 서점입니다. 아까 그 신용호 회장님께서 교보문고의 운영 지침 해가지고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가지.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1.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특히 초딩에게도 존댓말 쓸 것. 라고 교보문고 모든 사원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생들에게 존댓말 쓴답니다. 왜요? 서점에 자꾸 오라고. 오라고. 서점에 오라고. 그 서점에 오는 건 서점에 와서 책 사라고? 아니요.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말고 그냥 두랍니다. 서점에서 책 이렇게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리지 말래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분은 책 안에 있는 지식을 파는 거예요. 이분은. 책을 팔지 않고 그 지식을 팔아요. 나 교보생명을 통해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교보문고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 받지 마. 그냥 거기서 읽으면 읽으라 그래. 이렇게 지식을 팔더라고요. 또요.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초 주지 말 것. 예. 여러분 옷집 가서 이 옷 벗어서 입어놓고 저 옷 벗어서 입어놓고 막 그러면은 눈초 주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을 진상고객이라고 합니다. 진상고객도 눈초 주지 말랍니다. 왜? 책하고 가까워지라고. 이게 교보문고의 철학이에요. 또요. 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말리면 그냥 둘 것. 점점 더 갑니다. 그렇죠? 아예 책을 베끼더라도 내비두래요. 아예. 그 신용호 회장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지 말고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두지 않는 곳에 쳐서 조용히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래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도 실제로 교보문고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CCTV 딱 찍히잖아요. 누가 갖고 갔어요. 그러면 잠깐 차 한잔 하시자고. 가서 조용히 데려가서 미성년자면 반성문 쓰게 한대요. 그리고 보낸대요. 그리고 애가 안 그러면 부모님 소환한대요. 부모님에게 책을 사게 한대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이게 교보문고의 운영 지침이에요. 되게 이상합니다.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 안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서점이었어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저 보고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 5만 년 된 카우리 소나무 테이블이에요. 카우리라는 나무가 뭐냐면요. 소나무의 조상이에요. 엄청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없어요. 어디서만 구할 수 있느냐? 지층에 묻혀 있어요. 소나무가. 단단해서 얘가 안 썩어요. 근데 지금 뉴질랜드 지방에서 이게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발굴을 했는데 그게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게 최대 길이가 11m래요. 그래서 11.5m로 2개 잘라가지고 5만 년 된 카우리 소나무를 원목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예. 세로 길이 11.5, 가로 18m. 2개, 하나 2개를. 요 2개 설치 비용이 5억 원.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구석에 서서 읽지 말고 앉아서 읽으시라고. 예. 그래서 이 카우리 소나무가 총 1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답니다. 저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원목 테이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연 5만 년 된 테이블은 어떤 느낌인지 꼭 느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보문고 본점에는요. 책을 사셔라가 아니에요. 책을 읽어라. 책 안에 있는 지식을 습득해라. 책하고 친해져라. 별의별 걸 다 합니다. 하다가 뭘 하느냐? 교보문고 향이라는 시그니처 향수가 있어요. 책 읽을 때 머리 맑아진 향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또 팔아요 또. 예. 이상하죠. 서점이. 예. 저 꼭 가볼 겁니다 여기. 네. 그리고요. 예. 우리 2002년 20년도에 노노 재판할 때요. 불매운동 할 때 교보문고에서 요즘 문고에서도 문방구 팔잖아요. 국산 제품에다가 무궁화하고 태극기를 꽂아놨어요. 교보문고에서. 일본산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구들. 그거 말고 국산 문구에만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계속 매진되게. 이렇게 합니다. 교보문고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다 와요.
또요. 왜 나갔을까요? 깜짝이야. 네, 이거 보세요. 아예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모습들을 그려놓고 전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념 있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아닌 우리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그런 서점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코로나 때 교보문고가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교보생명에서 교보문고에 1,500원을 또 1,500억이요. 1,500원 말고 1,500억을 또 돈을 집어넣어요. 1,500억을.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교보문고는 밑빠진 독이고 돈 먹는 하마예요. 근데 계속 넣어요. 계속. 왜? 교보생명 자체도 같은 철학을 공유하니까. 예. 자, 이거 보십시오. 저 이거 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아시죠? 카방에서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교보문고 회원 기간을 가지고 신용을 평가합니다. 즉 교보문고에서 회원 기간이 길어요. 몇 년 돼서 교보문고 한 10년 회원이시라고요? 신용도 높아요. 대출해 드릴게요. 교보문고 회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대출한 돈을 떼먹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 회원이 오래된 회원이면 그냥 뭐 다른 거 다 뭐 밟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는 카뱅 상품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금융업체에서도 교보문고 회원으로 책을 오래 읽었다? 그 사람은 개념 잡힌 사람. 책을 많이 읽어서 떼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신용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돈은요, 이렇게 벌으셔야 돼요. 돈은. 우리 지난번에 성심당 기억나십니까? 성심당에 돈 버는 법? 기억나시죠? 그 성심당 회장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빵을 만들고, 빵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직원들 복리후생, 그렇게 했다 그랬죠. 오히려 한 해의 총수익의 15%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교보문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무조건 다 알바를 뽑아요. 알바를 뽑고, 그 알바도 최저시급보다 훨씬 더 주고요. 뽑아요. 그리고 그 알바 중에서만 정직원을 뽑아요. 알바 중에서만. 근데 경쟁률이 1000대1이에요. 왜냐? 그만큼 자리가 안 나요.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준답니다. 교보문고는. 그래서 교보문고는요. 사람을 세우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청년들, 또 어르신들, 학생들 이렇게 돈을 버십시오. 이런 기업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벌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 뉴스 보면 암울해지죠. 한숨 나오죠. 그리고 해외 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내외적인 상황 다 암울하죠. 찬스입니다. 찬스예요. 어떤 찬스냐? 우리의 실력을 기를 찬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이 신용 회장님의 말, 또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입하시든 해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이 암울한 세상에서 그나마 힐링이 될 수 있고요. 또 다시 세상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확 실력이 높아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나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책을 읽어서 오히려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요. 요즘에 듣는 것도 많아요. 교보문고에서조차도요, 교보문고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전용 팜플릿을 개발할 정도예요. 전용 태블릿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